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열심히 여러분들 그 집합건물 전체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투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잘하고 계신 데는 더욱더 잘하려고 다들 서로 간에 이웃 간에도 다 인사도 나누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투쟁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기억납니까? 우리는 왜 투쟁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 투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살펴보자라고 했고, 세 번째 부분은 누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누가 그 건물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공익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체 발전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였나요? 고통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에 집중하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집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까지 소리입니까? 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오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하자 소송 들어가는 부분을 저번에 한번 잠깐 언급드렸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법률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번 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법률 행위를 우리가 할 때 보면은 단독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고요. 단독 행위라는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을 하는 것이 있죠. 세 번째로는 합동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는 거죠. 자, 관리단을 조성하는 것은 합동으로 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별로 쌍방간에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매수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시행사 측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그 시행사 측에서 했던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있는 호실을 매수를 했든 간에 그 시행사 측에서는 지금 매도인의 의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기 때문에 그 매수인으로서의 또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또 인도해 줘야 되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그 대금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도 있고, 목적물을 인수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따른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든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게 되는데,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임무를 제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 회사에서 냉장고를 하나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제가 산다고 할게요. 냉장고를 어떤 모 회사에서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그럼 냉장고를 주세요 해가지고 딱 샀을 때 그럼 그 물건을 사죠.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 모 회사 냉장고를 만드는 그 회사는 매도자죠. 그렇죠. 매도자. 그래서 판매를 했을 거고, 저한테. 저는 이제 매수인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겠죠. 물건 주고 나는 돈을 지급했고. 그런데 냉장고를 탁 가지고 왔는데, 딱 켜보니까, 냉장실은 잘 돌아가는데, 냉동실이, 뭐가, 이렇게 약중상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데, 중으로 해놔도 냉동실이 잘 안 돌아가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죠? 강으로 해도 안 들어가고, 약으로 해놔도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냉동실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계 작동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쵸? 바로 매도인한테, 그 냉장고를 만든 그 매도인한테, 그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바꿔달라 하든지, 아니면 고쳐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 당연한 사항이죠. 그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임무라는 부분이 그러한 그 냉장고를 만든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항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냉장고를 갖다가 이게 샀는데, 냉장고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냉장고를 판매한 사람한테 이런 불량품을 주면 되나요? 이렇게 첫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계약을 해지해도 돼요. 이거 지금 못하게 돈 돌려주세요. 냉장고 들고 가세요, 이거.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거 좀 너무하네. 그런데 고쳐주시고, 일단, 냉동실 쪽에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내가 전화를 걸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것저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가 5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500만 원 주고 제가 샀잖아요. 근데 너무하잖아. 이러면서 50만 원을 좀 감면해가지고 50만 원 제한테 주세요.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대금에 대한 감면 청구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사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방법도 있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일단 제가 이게 산 거는 예를 들어서 샀는데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게 해제는 안 된다고요. 저쪽에서는. 알겠다고. 그 대금 감면도 해달랬어. 근데 감면은 좀 해줬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보다는 너무 작게 해줬어. 감면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이것저것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겼어. 그리고 제가 또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다른 또 냉동실이 될 줄 알고 거기다가 고기 같은 거를 갖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거기 다 냉동실 자체가 잘 안 돼서 손해가 좀 막심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행사, 그 건설업체,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 저 세종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하자
부분에 담보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약 해제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 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엄격한 잣대가 있거든요. 매매 계약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유권 이전과 목적물 인도, 대금 지급, 대금 이사 지급, 거기에 따른 그 정말 그 하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뭐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5년차 이런 하자로 통상적인 하자가 아닌 엄청난 처음부터 부실공사례가 막심한 하자였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계약 해제까지는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대금 감액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송이든 뭘 하실 때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변호사분들께도 제가 부탁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분명히 80% 성률 이상이 된다, 90% 성률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모르겠는데 50대 50이다 이래버리면 엔트로피가 제일 높은 부분이 50대 50이거든요. 사실은 모른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반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법률이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참고적으로 법학에서 법대에서는 배우는 거는 민사 형사뿐만 아니고 국제법이라든지 그 경찰법도 있고 뭐 행정법도 있고 그 특허법도 있고 각종 부동산 공법도 있고 막 그 세법도 있고 이것저것을 다 배우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천천히 다 통틀어서 다 배웁니다. 다 배운 상황에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법고시든 뭐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그 시험 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몇 개가. 이제 그거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은 법철학도 그렇고요. 전체 틀을 한번 아우러서 다 본 다음에 법을 좀 보면 훨씬 잘 보이는데, 이제 전체 틀은 숲을 보지 못하고 어떤 세세한 것만 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지금 판례도 뭐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황상 사실관계에서 좀 관련이 없는 건데도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네. 자꾸 또 변호사한테 찾아가서도 이제 그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변호사분들께서도 뭐 안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지만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선임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가 특히 이제 예의상으로라도 그렇고 상도덕적으로라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하자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다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 측에 있는 관리업체라든지 시행사 측에서 한 분양대행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행 업체나 부동산을 통해서든 하고 있는 그러한 관리를 했을 때는 하자 담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물을까요, 여러분들? 안 물겠죠. 왜요? 잠깐 냉장고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 냉장고를 만든 업체가 있죠. 저한테 이렇게 이제 팔았다고요. 팔았는데 제가 보니까 냉동실이 엉망이야. 그 냉동실이 잘못됐다는 거야. 저는 제가 보면서 냉동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거기 있는 그 냉장고를 만든 그 공장에 있는 업체한테나 또는 판매업체한테나 제가 따질 거 따져가지고
거기다 바꿔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냉장고 왔어. 냉장고 왔는데 냉동실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그 판매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그 영업인이라 할거예요. 판매 영업인한테 판매 영업인님, 네, 그러니까 우리 냉동실 잘 돌아가고 있는가요? 네, 한번 점검 몇 번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냉장고를 사가지고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잘 돌아갑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돼 있나요? 그 냉장고를 만든 사람들에 있는 판매인들은 안 그러나요? 잘 안 돌아가더라도 잘 돌아간다 해가지고 한 1년 지나고 1년 지나면 이거 새거 안 바꿔줘도 되고 한 1년만 딱 지나면 그냥 부속만 조금 갈아주는 거 아주 사소한 것만 딱 갈아주면 되고 2년 지나면 이제 땡 하고 나가면 되니까 2년 동안만 좀 기다리자 하고 그냥 대충 좀 잘 되고 있나요? 이러면 잘 지금 하자가 냉동실에 별 문제 없나요? 아니 문제 없습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그럼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니까요, 사장님들. 법이라는 그 상식인데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법은.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괜히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이 빗대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 관리업체나 그런 그 분양 대행업체가 관리를 한다든지 부동산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했다 하죠. 건물력이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인이 또는 임차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내는 주차지 여러분들이 하자가 공용 부분 하자가 있습니까? 하면 하자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좀 새고 이랬는데 그건 별거 아니고요. 그거 제가 며칠 내에 좀 고쳐놨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잖아요. 실제로는 하수기 쪽이 엉망인데 막혀 있고 거기에 녹이 쓸어가지고 한 2년 지나면 터져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갈 건데 또는 타일이라든지 벽체 타일 이런 거 보면 제대로 이게 시멘트 칠을 못 해가지고 때려보면 수박처럼 통통통통통통 거리고 제대로 바르지도 않고 시멘트를 누수도 엉망인데 누수가 났는데 여기 누수 났네 그냥 누수 난 부분만 약간 떼어버리죠. 우레탄이나 에폭시로가 약간 그것만 칠하고 저 뒤로는 옆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엄청 안쪽으로 퍼져가가 저 뒤쪽으로 해가 전체 건물이 이제 나중에 누수가 막 다 생길 수도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안 보고 그러니까 대충 해가 시간만 떼어가지고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건물이 엉망되도록 그냥 놔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딱 지나가고 5년차 지나면 끝이니까 그 관리업체가 있는 거고 그러한 분양 대행 업체라든지 부동산 업체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집중해라. 다시 말해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죠. 그런 어떤 그 관리업체라든지 시행사에서 관리업체라든 분양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충 한다고요. 절차가 여러분들 맞춰서 하든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했지만 하자 진단업체, 하자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 그것도 무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단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요. 유리벽 두께 자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몇 밀리냐에 따라 그거 다 하자라고요. 여러분들 시공을 할 때 원래 10mm인데 3mm짜리를 했다는 거야. 그건 좀 더 하자지. 그런데 그 유리 두께 그것도 하자. 다 하자입니다. 그런 것들 다. 누수 생기고 백체 생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설계상 할 때도 오시공 미시공 이런 것도 당연하고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맡기면 되나요? 자기들하고 같이 딴따이 하고 있는데 아까 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섯 손가락 그러다 비싸지 않다고 제가 했잖아요. 항상 서울 쪽이든 어디든 하자담보 쪽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업체 하면 그래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여러분들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걸 잘 아니까 투명하게 잘 하신다니까요. 그 5개 업체 정도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하면 한 5개 정도 업체 오면 여러분들 PT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해서 여러분들 그 위원회든 뭐 관리인이든 해서 적격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이제 발표를 하더라도 입점점 전체 다 발표를 하고 그리고 공개 동영상은 그 보내시고 다 밴드라인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를 절차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그 업체도 어떤 업체인지도 알려드리고 탁탁탁탁 진행하는 거죠. 주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냉장고를 산 사람들 그렇게 안 하나요? 그냥 판매업체한테 맡깁니까? 냉장고에 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맡겨버린다니까요. 뭐 내가 임대만 주면 되지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미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인생 살아가실 때 투자를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사기 당하면서 투자 지금은 사기 안 당했지 모르죠. 몇 년 뒤에 팔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5년 6년 동안 계속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하게요? 10년 동안 계속 그 건물을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임차인들 제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관리비도 비싸지고 하자도 많아지고 장충금도 높아지고 관리비 분명히 높아질 텐데 또 그런 관리업체들이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들? 제가 뼈 아프게 그걸 많이 느낀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관리소장이나 관리 직원들 제대로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들? 건물에 대해서 알던가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형성시켜서 관리인이 되면 그 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소장부터 철저하게 잘못된 거는 뭐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하셨죠. 제가 갑질 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직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철저하게 뭐라 해서 이 건물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죠. 어리버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재산권을 지킵니까? 우리가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고 투자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다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들?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온 거죠. 이거 정치판입니까, 여기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무엇이 중요한지는 더 잘 아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매번 받는 곳에 어떤 곳은 보니까 정치판이 돼가지고 어떤 뭐 회장이 뭐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느니 또 어떤 데는 뭐 관리인이 뭐 횡령 배임을 했는데 어떻다느니 아니면 또 어떤 곳은 또 관리 그 건물에 분파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모여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벗고 별짓을 다 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우리가?
우리가 실제 중요한 것은 경제적 효율화, 그리고 미래 가치와 현재 재산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럼 눈에 뻔히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관리업체 잘 못하면 관리업체 바꾸면 되는 거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전문화되지 않고 눈치만 보샀고 사람이 있을 때만 좀 일하는 척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소유주와 여러분들, 그 입점주분들,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비를 내는 분들이 주체라니까요. 어떻게 시행사에서 온 그 관리업체나 그 분양 대행업체는 종업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사를 꼬박꼬박하고 친절하게 건물 관리 잘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군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 말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행사라든지 그 분양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뜨끔뜨끔 할 겁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이권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건물도 아닌데 우리 거잖아, 우리 관리단이 거. 그 우리가 주체가 돼가 관리단 조직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효율화되고 이러는데. 근데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튀해가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작해가 희한한 소리를 하고 오히려 그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하고 분쟁을 일으키게끔 만든다니까요. 문자 보내가지고 저 소유자는 뭐 어떻다, 뭐 저 입점주는 뭐 어떻다, 뭐 관리단을 조직하려고 한다면 저 뭐 관리단을 조직하는 부분에 자기가 뭐 전복시키려고 한다. 제가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 패턴을 어디 가나 전국적으로, 그래서 썩어 빠졌다, 우리 집합 건물이, 이런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곳은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또는 관리위원은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 입점주 소유자분들은 동등한 입장이지 자기 군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곳은 또 자기가 관리인 됐다, 관리위원이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는 처럼 해가지고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걸 이야기해줘도 자기 막무가내로 막 관리비를 매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나요? 민주적 절차로 해야 되고, 오히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면 어떤 맡고 있다 보면 안 좋은 소리 듣고 해도 그냥 묻어갈 수 있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드리고, 밴드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건물 보존 관리와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를 위해서만, 투자 가치, 그게 뭐 경제적 효율화를 위해서만 나아가도록 노력하신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정치판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시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사람,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서 온 사람들 있죠.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끔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개를 몇 마리 키우고 있다고 하죠. 잘 보듬어 주고 먹이도 주고 이러죠. 제가요, 주인이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낸다니까요. 그 우리 주인이니까. 먹이도 주면 쓰다마 주고 열심히,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꼬랑대기 흔들고 잘하니까, 또 집도 잘 지키고 제대로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강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럼 같이 보듬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죽었으라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쓰리죠. 자식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보듬어주고 쓰다마주고 했는데 걔가 말이야, 저한테 물어버리고 매일 물고, 또 옆에 다른 사람들 것도 물고, 입점주분들은 막 물을 샀고, 예? 미친 개처럼 말이야, 예? 지스 샀고, 자기가 주인이 마냥, 우리 아파트의 주인, 내 아파트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데, 그거 이제 음식 주고 하는데 막 지가 지스 사면서 별짓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남들 위협을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죽여야죠. 죽여서 끝내야 됩니까? 더 뒷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물 애호가입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제대로 쏟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웬만하면 정치, 여기 우리가 집 밖 건물에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예?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쨌든 봉사를 위해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들. 아셨죠? 동등한 입장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그런데 말이야, 어떤 데는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 관리비를, 어떤 땡깡 해먹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별짓 다 하죠, 거기 보면. 굴림애가 자기가 평생 뭐를 희한한 걸 들고 가 계속 하려고 했었고, 왜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이권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 2년만 하고 그냥 넘겨주면 되잖아요. 오히려 관리단 조직할 때, 그때라면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뒤에 가서 해가지고 군림하려고 해서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인간들도 있고, 횡령 배임하는 인간들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건물도 아닌 주제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자식들이든 주변에 우환이 발생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덩쳐먹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에서 피해주고 눈물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뱉다 쓰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디 안 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2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웬만하면 남한테 피해도 주지 말고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뭐 있던가요? 이제 복습 마지막 하고 제가 마칠게요. 오늘은 좀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처음에 왜 우리는 투자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투자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죠, 여러분들. 세 번째, 누가 지금 건물의 주인인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하시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모든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체 발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있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전체 이익이 되도록 하면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리단을 조직해서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런 어떻게 하이나처럼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먹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한테 엄해를 할 거고 고통을 줄 거고 이런 건데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받는 부분은 스스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시라는 말 성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진화되고 있는 거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절대 사기를 안 당하고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고 세상을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다고요. 세상이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파트든 뭐든 이렇게 쭉 집합 건물이잖아. 대부분이 단독주택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단독주택도 여러분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관리단을 조직해서 가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격려를 해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스스로를 성찰해서 스스로를 격려하시라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시려 잘 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리단 조직을 만들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말이야 조작을 해갖고 거짓을 막 사기를 치닫고 말이야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내용 정면에서 나한테 발송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똑같아. 그런 거 비슷해. 어디라도 전화를 하지 않나, 도우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지를 않나.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다고. 희한한 인간들이. 그 돈도 다 관리비인데 떳떳하다면 그렇게 왜 조작해서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말했던 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건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그 예로서 하자담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 그거 빨리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빨리 하자.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걸 보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자 담보, 그 하자 소송이든, 그 부분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에 귀착되고 있는 부분이 시공사의 그 책임, 또 그런 분양 대행업체라든지, 그 맡고 있는 그런 관리업체를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본질을 딱 보시라니까. 그러면 관리단을 조성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여러분 주인이니까. 보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딱 본질을 보시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건물에 무엇이 문제인가 보이신다니까요. 아셨죠?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투자를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하시면 그 건물은 살아나십니다. 투자는 잘 되신다고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또 마지막이라는 부분이 또 그런데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시던데 특히 제가 또 부탁 말씀은 많은 곳에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사항에 퇴출시키고 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희한한 인간들이 좀 많죠. 여러분들. 횡령 배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동등한 소유자나 입점자 똑같은 입장이니까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 풀어서 말씀해주고 죄송하다 말씀하시고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더 겸손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더 하나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집 밖 건물이 우리나라 전체가 썩어 빠진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집 밖 건물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합심하십시오. 그리고 소송하실 때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법적인 부분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하셔야 되고 아니면 변호사를 맡기시더라도 변호사도 어떤 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